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뭐 다양한 고객사 확충을 통해서 뭐 엔비디아의 뭐 밸류체인이 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당연하게도 여기 들어간 유리기판이 적용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 향후 주가를 예측을 하는 선물 쪽은 이제 외국인이 벌써 매수 포지션으로 방향을 돌렸고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뭐 국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사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하드 리셋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세 여파 전에 가장 강력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던 유리기판, 그리고 유리기판이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유리기판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당연하게도 큰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방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영상 중반에 공부방 참여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요즘 많이 안 눌러주시는데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를 합의를 받고 이제 사인을 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트럼프가 행정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오케이 하면서 서명을 했죠.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비관세 보복도 중단할 것이다. 그래서 비관세로 보복하는 부분까지 중단을 하게 되면서 말은 좀 어려운데요. 덤핑 물량 이 부분으로 보복하는 것도 중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덤핑, 굉장히 싼 가격에 전 세계의 물량을 공세를 하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 부분을 상호간에 합의를 해준 거죠.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결국은 전 세계 10%라는 보편 관세는 남겨놨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알파, 미국과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새겨 넣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결국적으로는 윈이 됐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윈이 된 그런 결말로 좀 다가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90일 유예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90일 유예가 아니라 이게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떠한 변수도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의 주가가 가장 단연 눈에 띕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또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많은 회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크게는 데이터 센터, 삼성이 이제 공조 산업 외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서, 자, LG전자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로봇 정치적인 분야도 끼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되겠구나. 로봇 상승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력, 데이터 센터 당연하게도 전력이 필요로 되겠죠. 2027년, 2030년까지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SS,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배터리 사업까지도 가게 되고요. 자, 근데 전기값이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리기판에 대한 상승도 나와주고 있는데 요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일단은 요건 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적으로 이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 뭐다? 엔비디아의 HBM 수요 급증이 이렇게 많은 파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6가지 섹터들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유리기판이 시기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루빈 새로운 GPU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도도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 블랙웰과 그래픽카드, 구형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이냐면 사우디가
엄청난 양의 7억 2천만 달러 5년 동안 이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거의 1조 원 가깝거든요. 사우디가 엔비디아한테 1조 원 주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이 HBM 때문에 차세대 칩 출시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전력 D램을 활용한 소캠 칩 이것도 LPDDR로 변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에 당연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국은 저전력 D램으로 차세대 칩을 빨리 만들어서 차세대 칩으로 빠르게 넘어간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의도였는데 이게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간다라는 건 뭐냐면 안 좋아서 라기보다는 지금 HBM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굳이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순서를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HBM이 안 팔렸을 때 왜 관세에 대한 우려 이게 있었을 때는 HBM에 대한 이제는 HBM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럼 차세대 칩으로 넘어갈게. 우리 소캠 칩 준비했어. 저전력 D램을 활용한 거야. 요렇게 갔는데 이제는 연기를 하게 되면서 현재 HBM을 좀 더 팔겠다. 자,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뭐죠? 고질적인 문제, HBM 전력 효율, 블랙웰 발열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HBM을 활용한 블랙웰 GPU에 뭐가 들어간다? 결국은 발열을 잡는 어떠한 무언가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TSMC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예 발열 문제가 없는 인터포저가 필요 없는 무인터포저 패키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건 뭐 흐지부지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유리 기판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이다. HBM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요 잡아야 되고 발열 문제 잡아야 되거든요. 자, 블랙웰이 발열 때문에 출시가 한번 지연이 됐었습니다. 뭘로 잡을 건데? 지금까지는 저전력 D램이 유리했어요. 그리고 유력했어요. 근데 저전력 D램을 연기시켰네? 그럼 잡을 방법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리기판에 대한 SK 앱솔릭스에 대한 유리기판에 대한 이런 수급이 수요가 관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6가지 섹터 중에서 어디로 수급이 들어가냐? 지금은 사실 로봇 쪽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런데 결국적으로 로봇 이후에 내지는 뭐 지금 로봇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요것도 영상 또 촬영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돈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정 자체가 당장 다음 주에 말씀드렸었던 요게 있죠. 대만 컴퓨텍스 2025. 자, 여기서 루빈 그리고 블랙웰 관련한 발표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이 GPU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왜 유리기판이냐에 대한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GPU의 성능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블랙웰 칩 있죠. 자, 블랙웰 칩이 사실 가장 고출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결국은 블랙웰을 탑재한 칩, 고출력 칩, 결국은 당연하게도 발열이 많습니다. 근데 왜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칩 하나에 우리가 과거에는 2022년, 2023년에는 자, 이 하나의 웨이퍼 안에 자, 요 6개 그리고 7개의 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어떻게 되죠? 개수가 2배로 많아져요. 12개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2025년에는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많은 칩이 한 웨이퍼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왜? 압축시켜야 되니까. HBM의 뜻 자체가 뭐죠?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쌓아서 강제로 효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당연하게 발열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더 좋은 칩이 나오더라도. HBM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 승용차를 타는데 엔진의 cc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름을 많이 먹고요. 당연히 엔진의 발열이 세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안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열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 공급 안 한대. 저전력 D램 공급 안 한대. 그럼 뭐예요? 유리기판이 굉장히 유효한 상황에서 앱솔릭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4천만 달러를 수령을 했습니다. 560억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칩스법의 혜택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칩스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이게 바이든 시절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자, 요걸 트럼프에서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요 칩스법을 폐지시키지는 않았어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 쪽이 납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앱솔릭스에서 만드는 요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유리 기판이 어디로 들어간다? 엔비디아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기사가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ISC라고 하는 앱솔릭스, 그리고 정확히는 SK가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 테스트 솔루션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어요. 자, 어떠한 테스트 솔루션일까? 알 수는 없죠. 근데 결국은 이 테스트 솔루션을 도와주는 이 기업을 유리기판을 위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앱솔릭스가 유리기판을 만들 때 이게 실제 반도체와 얼만큼 호환이 되는지를 테스트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NDA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유리기판과 실제로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유력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TSMC가 SOWX라고 하는 기판 없이 패키징을 하는 이런 기술력, 요걸 가지고 유리기판 필요 없어, 이제 발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상용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섹터들이 이러한 음해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대만 컴퓨텍스 21일부터 열립니다. 정확히는 20일에는 젠슨항의 기조연설이 있고요. 21일부터는 차세대 이제 칩에 대한 이런 발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냐? 작년에 HBM4 그리고 루빈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뭘 공개를 하겠느냐? 차세대 칩이겠죠. 자, 차세대 칩 뭐죠? 루빈입니다. 그리고 블랙웰에 대한 뭐 추가적인 엄청난 게 나왔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겠죠. 그러면서 발열 문제를 어떻게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대감이 들어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유리기판은 이제 차세대 기술, 차세대 칩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 유리기판 쪽으로. 자, 그럼 요 나름대로 이제 유리기판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차세대 기술, 차세대 칩 발표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유리기판이 조정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유리기판은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삼성 유리기판은 아닙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쪽의 유리기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삼성도 나름대로의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쪽을 통해서 이제 유리기판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좀 더 미래지향적이에요. 자, 그리고 LG 이노텍도 본인들의 LG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유리 관련된 공법을 굉장히 잘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본인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본인들한테 맞는 사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분명히 늦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HBM에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쪽이 바로 SK하이닉스의 유리기판이 될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반도체 사업을 사실 해봐야 본인들의 엑사캠 이 정도밖에 하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나중에 분명히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유리기판 돈이 되는 분명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 그리고 지금 당장 HBM을 통해서 과연 유리기판이 언제쯤 적용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빠르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SK 쪽의 앱솔릭스, 여기서 이제 유리기판이 나올 예정이고요.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출시하는 기업 쪽에 수급세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HBM도 그랬고요. 유리기판도 그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지금도 물론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수 있겠다. 가장 먼저, 아니면 공급망 개설 확실하게 납품을 한다, 요 정도만 나와줘도 분명히 다시 한번 유리기판이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말씀드렸던 대로 SK하이닉스의 유리기판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입니다.
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대박주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대박주 여러분들한테 빨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리고 마저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SKC입니다. 가장 무난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가장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KC는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SKC를 왜 가져왔는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의 자회사죠. SK 앱솔릭스가 유리기판을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젠슨왕이 유리기판 팔고 왔다라고 한 회사가 바로 SK 앱솔릭스고요. 그리고 HBM 수요 가속화로 인한 요 간접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간접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요, 실제로 판 게 아니라 기대감
요걸 간접수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제로 유리기판을 통해서 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특히나 블랙웰 쪽에 유리기판이 적용이 될 것이다, 뭐 루빈 쪽에 적용이 될 것이다, 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어찌 됐던 간에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활용할 예정이다 라는 건 기정사실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보조금도 사실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엔비디아 향 유리기판 생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칩스법에서 나온 보조금을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조금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 SKC가 지금 앱솔릭스 미국에 있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가동하지 않을 거면 사실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공장 지어놓고 보조금 달라면 준다? 이거는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물론 약속은 약속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이걸 허락해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느 정도의 샘플, 그리고 요걸 엔비디아 쪽에 공개한다는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가 나온 거 아니냐. 실제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뭐 다양한 고객사 확충을 통해서 뭐 엔비디아의 뭐 밸류체인이 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당연하게도 여기 들어간 유리기판이 적용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SKC와 뭐 필옵틱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이었다면 지금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장주격인 SKC가 먼저 반응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SKC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줬었던 유리기판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한 모양새예요. 자, 그런데 다른 유리기판들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독 SKC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이 동박이라고 하는 SKC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와서였는데, SKC는 다른 동박 3사에 비해서 동박 사업량을 축소를 시키고 있고, 자, 그리고 동박에 대한 재고 처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자, 이런 부분들도 SKC라는 종목의 주가를 일부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은 유발됐고 해결되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유리기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유리기판 이야기만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SKC가 방향을 좀 돌려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고각 상승, 고각 하락을 보여주는 게 SKC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항상 고각 상승 전에 이렇게 완만한 상승, 자, 항상 하락하기 전에, 고각 하락하기 전에 완만한 하락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KC의 특징입니다, 현재. 그래서 SKC가 지금 완만한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완만한 상승이냐 횡보냐? 당연하게도 상승입니다. 왜?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점을 올려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진 요 구간이 바로 요 라인입니다. 이전의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바로 직전 라인이자 요 라인에서 반등을 만들어줬던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을 뚫어줬고, 죄송합니다. 뚫어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례를 앞두고 있다.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하락 추세를 돌려줬다. 자, SKC가 지금 하락 추세를 돌리면 항상 이렇게 높은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SKC의 차트 특성상 현재가 매수하기에도 분명히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요 라인에서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만 1,000원까지만 우리가 좀 열어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하방으로 한 3%, 4% 정도밖에 우리가 손실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상방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제가 함부로 오늘 목표가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클리어하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려보면 16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자, 사실 상방으로 50%를 어느 미친놈이 목표가로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고, 굳이 우리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이 될 거예요. 요 라인, 요 부근 13만 원 부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위치해 있었던 라인 13만 원 상방으로 30% 정도 우리가 꼭 다가갈 수가 있는 현재 구간에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21일에 일정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차후에 HBM 관련해서 발열 관련된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잡아야죠.
열을 견뎌야죠. 그래서 공조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보여준 만큼 이제 발열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유리기판 쪽에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신압으로 좀 물량을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SKC도 지금 보는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표적인 대장주인 피롭틱스도 굉장히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신압으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장주가 먼저 출발해야 2등주, 3등주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SKC를 가장 먼저 공략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부방에다가 꾸준히 코멘트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이 반드시 필요로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그냥 종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서 꾸준히 이러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사실 고점인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코멘트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KC도 관련된 뭐 뉴스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특이점이 온다라든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꾸준히 넣어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SKC를 매매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공부방 들어오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7624-5432번 자, 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오픈 링크 같은 경우는 2번 방이에요. 그래서 오픈 링크인 만큼 정말 영상에서 다뤄드린 코멘트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박프로 추천주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뭐 시장 견해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SKC 어떻게 좀 대응할지 그게 좀 더 궁금하다, 난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댓글 창 클릭하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